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달에 치러지죠.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후에는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저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저 청와대를 탈환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러 가지 이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또 사람들도 대권에 도전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당과 야당 지금 상황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민주당은 당내에 있는 주자들이 당 안에 있는 주자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이나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질서 있게, 어떻게 보면 질서 있게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죠. 물론 우열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유력하지만은 일단 질서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또 최근에 박용진, 추미애 이렇게 기존의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죠. 반면에 국민의힘, 범야권은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 당내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내에 있는 주자는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그래도 1%라도 지지율을 받는 주자라고 하면 유승민, 원희룡 이 두 사람 정도고 오히려 당 밖에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잠재적 주자들이 당 밖에 포진해 있는 거죠.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지금은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아직 복당 안 했죠. 그리고 최재형 현직 감사원장이고 김동연도 밖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이 상황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특히 지금까지 당 안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의 벽에 막혀서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윤석열이 워낙 치고 올라가니 이 차단이 딱 돼서 당 안에서 그동안 대권 주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지율이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돌파할 자신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그때 일어났었죠. 서울시장으로 방향 선회도 결국은 윤석열 효과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 지금도 마땅한 주자가 없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즉 마땅한 주자가 없는 상태여서 지금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입당, 또 안철수와의 합당, 또 홍준표의 복당 여기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여기에 관심을 쏟았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윤석열의 플랜 B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 나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선 4.7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해서 그 승리의 여파, 그리고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이준석과 나경원, 주호영이 겨뤘던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흥행이 일어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당 밖의 사람들만 쳐다봤지만 국민의힘 자체 지지율도 오르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이겼고 또 이준석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 지지가 상당히 높게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당 밖에 있는 지금까지 정말 사람이 없어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안철수 복당 매달려 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줏대감들, 계속 외부의 유력 대권 주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던 터줏대감들이 일종의 대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의 자강론, 일단 스스로 힘을 키운다. 그리고 대세론,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했죠. 윤석열 대세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이 사실상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문재인 정권의
남맥상이 드러날 때마다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반사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밖에는 윤석열은 그리고 자 밖에서 뭐라고 윤석열 뭐 최재형 김동연 뭐 안철수 하더라도 우리 경선버스는 정시에 출발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 전당대회 흥행,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또 이준석의 자강론, 대선은 인정 안 한다, 또 경선버스 정치에 출발한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이 터줏대감, 당내 터줏대감들이 대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대표 이준석이 특정 당내에 있는,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은 계속 견제를 하고, 당내에 있는 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대통령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돼야지 빛을 발하는 반사체다. 자, 지금까지는 그런 반사체가 당내에 마땅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 이준석이 말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다.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면 지금 뭐 정의와 공정, 이걸 윤석열이 반사체로서 얻은 건데 앞으로 경제가 중요한 민생 문제가 등장을 하면 이 각광을 받는 대선 주자가 윤석열에서 다른 사람, 당내 주자를 이야기하겠죠. 자, 당내 주자,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장 유승민이 떠오르죠. 유승민 와 이준석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충돌을 하기도 했죠. 분배, 정치 없는 분배는 허구다. 정치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화가 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이 멀어졌는데 어쨌든 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유승민 의원이 오늘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이준석의 이 일자리 문제, 경제 대통령 여기 하답이나 하듯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 내용이 이거죠. 핵심적인 내용이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이준석이 일자리 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승민이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모든 공약을 경제에 맞추겠다. 그리고 지금 검찰, 법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형식적 공정은 공정의 일부다. 윤석열의 공정은 일부라는 것이죠. 공정 이슈도 경제로 풀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공정 가치까지 겨냥을 합니다. 자, 케미가 좀 맞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유승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활동이 주춤했는데 윤석열에 맡겨서 7월 12일 예비 후보, 대선 후보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 날인데 그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고 대선 캠프도 출범시키고 또 이 경제, 이준석이 강조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 비전도 발표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당내 주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은 원희룡도 심상치 않습니다. 7, 8월 정도 되면은 제주도 도지사직을 던지고 배수진을 치면서 대권 경쟁에 나설 그럴 태세입니다. 지금 7, 8월에 7월 이후에 도지사직을 던지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1년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이 덜 하죠. 그래서 도지사직을 던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도 이준석과 케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현상이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며칠 전까지의 그 정당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경선버스 정치 출발론 이것을 또 옹호를 하죠. 특정인을 특별 대우하는 게 당 지지율에 과연 도움이 될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 우리가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 밖에 있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모두 빨리 합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준석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기자가 지금 이준석이 유승민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에 당내에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유승민, 원희룡이 있는데, 이준석이 유승민계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합니다. 경선 관리의 공정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준석 대표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과 척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가 나오니 유원 연대설, 유원 연대설 이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원희룡이 일단 당내 주자들끼리 연대해서 당밖의 주자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도 지금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까지 두 사람이지만 최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 이후에 또 경선 흥행이 일어나고 자강론, 내부 자강론 이런 것이 퍼지기 시작하니 다른 기존의 주자들도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렸었죠. 한교안 전 대표 백신을 구하겠다고 미국에 다녀오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또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그런 일정을 시작을 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면서 사실상 이 당내 대권 주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당에 늦게 들어왔지만 당 대표를 했으니. 그리고 이 김태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의 후계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지명이 됐다가 결국은 그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던 경험이 있죠. 김태호 의원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달 7월에 여의도에 캠프를 차리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경선에 출마를 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자 10년 만에 재도전 체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출판 기념회를 또 열어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권 도전을 이미 선언한 사람도 있죠. 하태경 의원입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극찬을 했죠. 그리고 공천 자격 시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고, 자 그리고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니 바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법무부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은 추미애 이런 걸 노린 것, 겨냥한 것이지만은 검찰총장을 직선제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자, 추미애를 노리기도 했지만, 겨냥하기도 했지만은 윤석열, 정치검찰론, 이것까지 동시에 타깃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당내 주자들이 이준석 효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부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또 몇 사람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만 지금까지는 당 안팎을 합해서 7용 이렇게 했는데 당내에서만 7용, 8용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상당히 상황 변화가 그 전과 이준석 전과 후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준석의 자강론, 경선버스 정치 출발론 이런 것도 대세를 인정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되니 결국은 당 밖의 주자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마치 이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이 보였지만 지금 대변인을 새로 2명을 임명을 하면서 따로 일단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당을 할지 아직은 뭐라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분위기를 좀 살피는 그런 쪽으로 좀 선회를 했죠. 그리고 김동연 이번 달 중에 무슨 책을 출간을 해서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책 출간 계획을 또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까지 별 움직임 없는 건 그대로고 안철수 합당 대상인 국민의힘에 기득권을 포기하라. 자 이렇게 하면서 당내 국민의힘 안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견제하는 그런 모델을 보이고 있고 다만 홍준표만이 지금 복당이 임박했습니다. 홍준표는 복당을 하면 당 대표도 지냈고 대권 주자도 했으니 터줏대감 대열에 같이 홍준표는 합류를 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크게 보면은 지금 터줏대감 그룹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보면은 터줏대감 그룹과 이 국민의힘을 외부에서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접수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 세력, 이 세력이 지금 따로 양립을 해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앞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같이 하나 빅텐트에 모여서 경선을 치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경선을 치러서 후보 단일화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보수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 두 개의 축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두 개로 양분되면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조율을 하고 정리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범야권의 최대 승부수가 됐습니다. 승부처가 된 것이죠. 승부권의 혼술이었습니다.